저는 동영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수업을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은 부분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근데 지금은 좀 제가 이게 누차 처음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 동영상 촬영은 저희들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강사들의 의무사항은 아니야. 근데 학생들이 모르면 너무 안타까워서 항상 해줄 뿐이라서 조금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패드를 빌려주는 학생도 있고, 여유가 되시면 패드를 하나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대신 수학 과목은 인강을 안 들을 정도로 촬영을 다 해줄 테니까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수업을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특강 1번을 보신다면 어차피 문제 구조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제 문제 특강 유제를 거의 다 풀어 드릴 거예요. 특강은. 자, 보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능력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다행히 특강 유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문제 칠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어떤 실수 m에서도 이 2차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말. 근데 모든 실수 m만 가지시면 안 되겠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 m에 상관없이 라는 말. m에 상관없이. m에 상관없이. m이 뭐든지 아니면 m에 어떻게도 구애받지 않고도. 아, 미안합니다. 문제가 바뀌었다. 내 문제 잘못 적었네. 모든 실수 x에서 x에 상관없이. 원래 저번에 진도인증 볼 때 내가 문제를 안 읽고 봤더니 솔직히 문제가 좀 잘못 나왔어요. 어떤 K값에 상관없이 해가지고 K의 2차식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거기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은 지금 이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 그리고 X에 상관없이 X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2차식의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뭘로 가지고 있으면 되냐? 2차식이라는 게 최고차의 양수고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떠 있으면 되겠더라. 만나도 안 되고 떠 있어야겠다고요. 등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호가 있으면 붙어도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아래에서 위 이 답을 얘기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그림을 식이나 조건 상황을 보고 아래 그래프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가시는 게 메인 포인트냐? 항상 뜨려면 어차피 최고차항은 양수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 당연히 그래프 모양 판별식에 대해서 판단하실 건데 판별식이 그래프보다 떠야 되기 때문에 지수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지금은 방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작다. 근데 반대로 분명히 얘기하시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떠야 돼 라고 하니까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이제 뭐 나락이죠. 뭐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되고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만 딱 들어가면 끝났죠. 그냥 요거까지만 판단하신 게 여러분들 메인 포인트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차피 답을 내드릴 필요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첫 문제다 보니까 D는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M값은 뭐 인수분해도 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는 내용이 많아지고 해석이 많아지는 건 맞지만 되게 포인트는 되게 강조돼요. 딱 요것만 포인트예요. 이렇게 가서 조건 보고 들어간 다음에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포인트적인 부분만 콕콕 집으시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인수분해 여기를 조금 힘드신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겪고 이겨내시면 된다. 중간고사는 낼 게 없거든요. 문구가 얘도 지금 모든 실수고 자, 2차 함수가 잘 구분하세요. 2차 함수가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x축보다 어때야겠느냐? 는이 있기 때문에 만나도 되는 거고요. 0 크기 때문에 위에 떠도 된다고요. 얘네를 당연히 묶어서 설명을 하셔야겠죠. 묶어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 대답을 해야 돼, 아연아? 작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는이 있잖아요. 는이. 작거나 같다. 라고 포인트 여기까지만 해석해드리면 더 이상 끝일 것 같아요. 그쵸, 정민아?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계산이라고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우린 또 시험을 칠 거니까. 시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자, 보겠습니다. 문제만 파악하시고 상황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고요. 직선입니다. 2차 함수고요. 직선입니다. 직선보다 항상 어디?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거 2차 함수에서는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는만 했고, 이번에는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더 크다.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다라는 말. 더 크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문제가 끝난 거고요. 그럼 이 식을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3-m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0으로 바꾸시고 해석하면 지금 문제랑 똑같다고요. 0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x축이고요.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얘기랑 결론 마무리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는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겠고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렇게 될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다고, 유나야? 작아요. 0보다 작다라고 대답하시면 문제는 정답입니다. 끝. 또다시 나왔네요.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거죠. 라이트쌤에서. 제가 분명히 지금 이거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부등식을 배우고 나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근의 분리라는 명칭보다는 조금 더 근의 위치라는 명칭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근의 위치라는 얘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수학 선생님을 할 거 아니니까 이런 용어는 조금씩 바꿔서 기억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뭐냐? 문제를 좀 이따 저쪽에 풀 거고 오른쪽으로 쏟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웠던 근, 해는
결론은 교점의 x 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 교점, 만나는 점의 교점의 x좌표.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은 굉장히 특이하다고요. 뭐냐? 2차 함수랑 뭐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x축입니다. x축.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x축이라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식의 표현은 y는 0이기 때문에 둘을 같이 놓은 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근 중에서도 무슨 근? 실근만 얘기할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근,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얘네들은 근을 다 일단 알파, 뭐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라고 할 때 이 근이 어떤 특정한, 지금 뭐 P라고 해놨나? 이 P보다 항상 크게 위치해 있고 어떤 P보다 작게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P가 있고 P와 P' 사이에 위치해 있더라. 이런 위치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풀고 있고요. 정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근의 분리, 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이 있어야 돼요. 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긴 봐야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근의 존재, 실근에 대한 존재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까지 괜찮죠? 판별식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P라는 값을 진짜 함수에 넣었더라. P라는 값을 함수에 넣었더라. 그러면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다 FP라는 함수값이죠. FP라는 함수값.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 P라는 함수값, 다른 말로 Y값. 그치 경민아?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요 값이 Y값이 위, X축보다 위에, 즉 양수에. 그래서 다 근데 이 P값을 넣었는데 X축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죠. 그쵸 지수야? 얘는 두 가지 값을 넣어야 되는데 P하고 P'을 넣어야 돼요. 근데 둘 다 X축보다 위쪽에 있죠. 그쵸? 그래서 FP 양수, FP' 양수. 근데 이렇게만 판단해버리면 1번, 2번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얘기했죠? 지금 보면은 조건 상황이 다 같잖아요. 근데 얘는 P보다 크고 P보다 작다는데 왜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구분점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뭐? 대칭축.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대칭축이란 말이에요. 대칭축. 알겠나요? 그래서 대칭축은 어차피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도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저는 근각일수의 관계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냥 결론은 두 분의 합의 어디 거녀가? 두 분의 합이 대칭축이야? 그럼 어디야? 이거 반. 두 분의 합이 대칭축이에요. 두 분의 합의 반. 그치? 맞지? 나는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왔었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얘가 대칭축이 여긴데
얘가 피벗 어떻더라? 크더라. 여기까지 정확하게 판별하시면 끝난 거고요. 이쪽도 대칭축이 이렇게인데 피벗 어떻더라? 대칭축 여기인데 대칭축 여기인데 피벗 어떻더라? 작더라. 자, 여기가 조금 문제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네? 선생님 이렇게 풀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을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정규과정 쪽이나 궁금하시면 오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얘는 이 두 조건을 판별해도 정답은 맞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했고요. 근데 제가 얘네 둘을 수학적으로 저런 A, B, C 미지수로 나눠서 결론적으로 정답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냐면 판별식에 대한 범위가 더 크고 요 범위가 항상 더 작게 나오더라. 그렇다면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난 작은 범위 얘만 대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여긴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될 연산이라고요. 혹시나 어떤 개념서, 개념원리, 바이블 정도를 보시면은 되게 차분하게 써져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근 사이에 어떤 정수가 존재하고 싶으면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하고 싶으면 딱 하나의 값 그걸 넣었을 때 음수라는 것만 주장하면 돼요. 되게 편리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좋고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두 근 사이에 값이 존재하려면 음수기만 하면 되더라. 근데 얘는요?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얘는 정확하게 얘와 얘 사이에 대칭축이 존재해야 됩니다. 선생님 얘는요 대칭축을 구분한 이유가 얘와 얘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얘는 꼭 이걸 해야 되나요? 내게 했을 때 분명히 이거 안 하면 이 중에 한 조건이라도 빠지면 정답에는 멀어지는 일이고요. 지금 얘는 안 하게 되면 그때 안 된다는 예제도 보여줬어요. 분명히 한 조건이라도 빠지면 이 조건을 안 만족하는 경우가 탄생할 수 있어. 어떤 경우냐면 그냥 단순히 P가 여기 있고 P'이 여기 있다. 그러면 분명히 판별식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근이 나올 테고 P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고 P'을 넣어도 양수가 나와. 근데 두 근은 P와 P' 사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대칭축까지. 그래서 결론은 쪽 판단을 번호 넘버링을 세워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하나만 하시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드리면 보기 문제가 식은 됐고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첫 번째 경우라는 걸 아셔야죠. 1보다 크다. 됐나요? 1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이렇게 되는 상태라면 1보다 크다. 그럼 저 P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두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두근. 같은 두근인지 다른 두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판별식 진행해 주셔야겠고 그냥 답을 내면서 갈게요. 한 문제 얘만 낼게요. 다 내면 되겠네요. 얘만 내면 그 아래 쪽 예제는 아무튼 얘는 짝수 판별식을 좀 써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아이고 미안해. 3a제곱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판별식도 꼭 짝수 판별식 구분하시라고 했고 얘는 일단 이렇게 써주고 정답을 마지막에 내겠습니다. 얘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넣었을 때 얼마더라? 1을 넣었을 때
지수야 얼마더라? 1보다 크다니까 P에 1이 들어갈 거라고. P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얼마야겠다? 양수여야겠다. 마지막엔 대칭축인데요. 대칭축. 그냥 저는 대칭축보단 두근의 합이 지금 얼마야? 정민아? 두근의 합, 여기서. 이 식에서. 2A. 저는 대칭축 공식도 좋긴 한데, 두근의 합에서 반. 두근의 합 공식에서 반한 거. 어차피 이게 뭐 대칭축 공식이기도 하고. 얘가 1보다 커야겠지 않습니까? 1보다 크다. 어차피 2는 약분이 돼서.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를 모두 꺼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표시해 주시면 등호 있고 등호 없고 등호 없으니까 0하고 3 x가 a가 1보다 크다 1이 여기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니까 양쪽으로 퍼질 테고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와 범위. 그래서 정답이 여기와 모두 다선 아니잖아. 모두 다 돼야 되잖아. 모두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맨 오른쪽만 정답이라고 하셔야겠네요. 와 좀 어렵네. 마지막 부등식하기가. 수직선 위에서 정확하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A는 3이라고 대답하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대답하셔야겠죠. 마지막에는 항상 수직선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 특강문제 3번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그 두근이 이거 잘못 봤구나. 이거네요. 이거. 요거다 요거. I believe.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에이 시험 쳐야겠다. 오 15분밖에 안 남았네? 너무 시험이 길겠구나.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 값이 있을 때요. 자, 칠판만 보겠습니다. 칠판만 보겠고요. 각각 x와 y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범위에서 우리는 부등식 범위의 사칙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칙연산. 자, 그래서 여러분은 덧셈까지만 잘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그냥 책대로 보게 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사칙연산을 할 건데요. 1, x 더하기 y를 할 거예요. 여기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x 더하기 y를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규칙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위아래다 쓸 거예요. 등호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덧셈을 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등호 표현이 좀 틀리네. 이렇게 쓰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덧셈. 그래서 x 플러스 y를 가운데 쓸 거고요. 보시면 얘도 등호인 상황에서만 등호를 포함해서 더하니까 12. 근데 얘 부등호. 등호 안 쓰고 더해서 5. 이렇게 쓰실 거예요. 얘가 덧셈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이번에 2번 잘 비교. 뺄셈을 할 건데 저는 뺄셈은 혹시나 헷갈릴까봐 저는 뺄셈은 여러분들 덧셈 어차피 뺄셈은 덧셈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플러스 해주시고 마이너스 y라고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방금 전이랑 다 똑같은데 x는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 y만 다 마이너스를 곱해줘 쓸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됐죠? 됐죠? 그럼 둘을 이제 뭐 할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덧셈 할 거라고요. 자, 이제 덧셈을 할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쓸 건데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등호는 둘 다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둘 다 하나만 있어요.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얘는 덧셈을 하니까 마이너스 2. 얘도 하나만 있으니까 못 써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뺄셈을 계산을 하시는 방법은 요쪽만 조금 바꿔서 요쪽만 잘 써서 계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은 솔직히 좀 웃긴데 곱셈이나 칠판 보겠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얘는 다이렉트로 바로 하거든요. 저런 과정을 하지 않아요. 저런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애들이 가장 잘해요. 덧셈 뺄셈만 잘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얘는 지금 x 값이 나오는 게 경계가 총 x 2개, y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하는 값을 다 씁니다. 둘이 곱셈하는 거. 얘랑 곱셈하는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24, 32. 곱셈하는 걸 진짜로 다 쓴 거예요. 뭐가 가장 크냐? 당연히 32가 크죠?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8이 가장 작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못하시는 초등학생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만 해주면 까먹을 뿐이지. 근데 실수를 하시는 건 부등호를 실수하십니다. 부등호. 어떻게 되는 거냐면 32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등호가 성립할까라는 겁니다. 그럼 32가 되려면 4와 8인데 4, 8에 모두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4와 8에 모두 등호가 있어요. 모두 있기 때문에 얘는 등호 처리해 주시는 거고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8에는 등호 있는데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얘는 부등호 처리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 빼고는 솔직히 여기는 등호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붙여서 틀리든가 뭐 그 정도밖에 없고요. 나눗셈도 보겠습니다. 나눗셈 4번 뭐냐? y분의 x 얘도 똑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y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4 자, 어떤 값이 가장 작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값이 가장 작냐? 요게 가장 작죠? 누가 봐도 맞죠? 네. 가장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가장 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죠. 뭐냐? 등호에 대한 이야기. 그치? 정말 참어. 아, 힘들지. 3시간 반씩 수업하는 거 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힘들게 왔으니까 잘 기억하셔야죠. 6분의 4가 나오려면 6, 4 둘 다 등호가 있는지 볼 거야. 등호가 둘 다 있는 건 아니죠. 둘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 처리해 주실 거고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이고 둘 다 등호가 없어서 그냥 부등호 처리해. 그러니까 마지막 조심하실 거는 등호 처리, 부등호 처리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깜빡하고 실수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만 하나만 잘 기억하신다면 자, 마무리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매우 간단한 얘기가 되고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만 보는 거. 앞쪽에서 이미 한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러면 이 함수 일단 그릴게요. 뭐냐면은 2차 함수고 최고차항 양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그거의 반.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대칭 축이라고요. 대칭 축이라고요. 거기서 내가 어디만 쳐다볼 거냐? 1하고 3만 쳐다볼 거니까 당연히 오른편 1하고 3 부분 등호 성립돼 있어서 색칠해주고 색칠해주고 여기만 노란색만 볼 거예요. 이제 나머지 싹 다 버리고 노란색만 볼 건데 이 노란색이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0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즉 뭐다?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겠다. X축보다 위쪽에. 그럼 뭐냐? 그러면 X축을 보려면 그러면은 뭐냐? 1을 넣었을 때 값이 1을 넣었을 때의 값.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1을 넣었을 때의 값. 1을 넣었을 때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 3의 값은 당연하게 위에 있겠죠. 얘보다 위에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답 끝이라고요. 그래프를 그려내고 마지막 X축보다 위쪽에 있기 위한 값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양쪽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들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하냐?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1 넣으니까 남산을 해보실게요. 남산 잘 안 하는데 6 플러스 m은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 되게 간초되어지죠? 그래서 얘는 특강 5번, 6번까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그냥 풀어드리고, 자, 됐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풀어드린다고 화내지 마세요. 풀 문제집은 많아요. 자,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고요. 그리고요.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공식에 의해서 4고요. 4고 나누기 2하면 그게 대칭 축이라고요. 2라고요. 그럼 내가 쳐다보는 영역이 어디냐면 1부터 4구간입니다. 1부터 4구간. 1부터 4구간. 그러니까 1이 한 이쯤에 있겠고 4는 이쯤에 있겠다. 쳐다보는 구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이 노란색이 0보다 크게 잘 봐요. 0보다 커야겠다. 아까랑 틀려.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고. 맞나요? 이번에 0보다 커야겠다. 무조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값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지금 얼마냐? F2라는 값이란 말이에요. 무심코 등호 성립에 의해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능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결론은 얘가 이거면 이거고 얘가 이거면 같이 부호를 따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적인 공부가 아니라 수학은 조금의 해석력 그리고 해석을 못할 땐 해설지도 읽고 선생님 동영상도 촬영해주고 그렇죠? 자, 그럼 기분 좋은 마지막 문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정답을 내면 돼요. 자, 얘는 자, 음수 최고차항 음수 조심하시고 최고차항 음수 뒤집어져. 그리고 대칭축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고 그거의 반이니까 3이고요. 내가 쳐다보는 영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아이고 왼쪽이네요. 자, 이 노란색만 쳐다볼 거고 이 노란색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x축. 그렇다면 마지막 정답은 뭘로 내냐? 다른 거 답일 필요 없이 여기만 보면 되지 않냐? 여기만 제일 아래쪽만 보면 되지 않니? f-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니? 라고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